리마인드 4일차였었습니다. 리마인드 4일차고요. 1번 보시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고 그 원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셨어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응. 기울기가 2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여기로 오세요.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비가 1대2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렇게 이야기하면 k, 2k 요 비율에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길이가 나와버렸어요. a, b 사이에 실제 길이가 나왔는데 1대2라는 걸로 이야기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k가 되겠죠. 1대2 대 루트 5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루트 5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2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k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b의 좌표를 a, b라고 놓으면 a의 좌표는 a 더하기 2, b 더하기 4가 되고요. 지금 사실 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썼죠. 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의 실제 길이가 2 루트 5다라는 내용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점은 동시에 원에 대한 점이기도 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모두 뭘로 같냐면 반지름인 루트 10으로 같다. 요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1.5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이다. 그 다음에 B와 1.5 사이의 거리도 루트 10이다. 요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0,0과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이라 10 나오고요. 의 길이에 대한 내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역시 루트 10의 제곱이라 10 나옵니다. 미지수 2개씩 2개고요. 연립하시면 되고 빼서 정리하시면 A, B에 대한 1차씩 나와서 그 1차랑 2차를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A값, B값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C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C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C점은 A랑 O를 지나는 직선을 연결해서 원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물론 좌표를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연립하셔도 되는데 원 볼게요. 원이 지금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이 원은 원점에 대해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선이 있잖아요. 근데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이 직선은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이 직선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원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은 사실은 이걸 원점 대칭한 선하고 요 원을 원점 대칭한 부분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둘도 사실은 원점 대칭이 됩니다. 원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2, B 플러스 4, A, B는 이걸로 구했고요. 그럼 원점 대칭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음수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옆으로 이렇게 그었으니까 이 친구랑 C랑 D는 X좌표는 다르지만 Y좌표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나머지 이야기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문제에서 D점을 A, B로 놨네요. 선생님은 여기를 A, B로 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식 연립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들에서 많이 쓰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기울기 얼마다 이야기 나오고 실제 길이 나오면 이 두 친구의 X좌표랑 Y좌표의 차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2번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죠. 끝까지는 안 풀고요. 자, 원 위의 점 3,-4에서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점 3,-4래요. 그럼 대충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접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원에서 오셨어요. 접점 나왔을 때 접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었죠? 원에서 접선 나왔을 때 접점 어떻게 구합니까? 접점 나왔을 때. 이거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에요. 기말고사.
맞아요. 원 들어가잖아요. 네. 물론 이 접선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네. 수직이죠, 수직.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반드시 D는 R을 쓰셔도 되는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0,0과 3,4 사이의 기울기니까 x의 변화량 3, y의 변화량 마4라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럼 수직인 이 친구는 4분의 3이 기울기겠죠. 그럼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직선식 나오죠? 이 직선식 뭐 돼요? y는 4분의 3에 x-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정리는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 친구랑 중심이 6,8이래요. 중심이 6,8이면 뭐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중심 6,8이고 반지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 직선이 어때야 된대요?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난대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커지다가 만나는 순간 뭐예요? 접하는 순간이겠죠? 접하는 순간이고 그거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접하는 순간 있죠?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랑 반지름 R 중에 D랑 R 중에 R이 더 크거나 같으면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직선하고 원의 중심 사이 거리 D 구하시고 반지름 R이 크거나 같다 하시면 자연수 R 값의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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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요. 3하고 마이너스 4를 넣는다고요? 이 첫 번째 원에요? 그 공식으로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공식이 선생님이 정규 수업할 때 안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식을 쓰려면 단점이 있어요.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어요. 0,0이 아닐 때는 그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0,0이니까 그 공식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간지러워. 일찍 다니세요. 야, 근데 9월인데 왜 이렇게 덥냐? 그죠? 원래 9월이면 시원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새벽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전에 한창 더울 때는 새벽에도 더웠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아열대 기후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땐 여름이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은 이제 너무 더워서 못 살 거예요. 자, 3번. 원 요렇게 있고요. 중심이 있어요. 고정된 점 A랑 B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P 해서 P가 움직이는 점이래요. 어딘가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평행한 선이요. 그럼 만나는 점 있죠? 원하고 만나는 점. 그 점을 P1, 이쪽을 P2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생긴 삼각형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생긴 삼각형은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습니다. 왜요? 중학교 때 했죠? 평행한 두 선 있고 밑변의 길이 같으면 어딜 연결해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니까 넓이가 크려면 이 평행선이 이 친구에게서 가장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점점 멀어지다가 점점 평행한 선이 멀어지다가 접하는 순간이 되면 그게 가장 멀리 있는 순간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신다면 이게 넓이가 가장 큰 순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럼 선생님이 그림이 살짝 원이 틀어지긴 했는데, 아니, 살짝 아니고 개 많이 틀어지긴 했는데, 접하고 있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씨, 왜 이렇게 손이 안 거지냐? 원의 중심에서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직이 되죠. 그죠? 그럼 이 직선을 그대로 연장선을 그린다면 A, B랑 이루고 있는 각도 수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친구가 평행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을 직접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이 이루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왜?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 가시면 되겠죠. 그럼 굳이 P점에 대한 좌표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의 중심하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P점을 직접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4번이요. 아우, 왜 이렇게 팔이 아프냐. 이상하네. 안 돼요. 왼손은 거의 못 씁니다. 왼손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부터 계속 아프네. 지금 자고 있으면 누가 때리나 봐요. 와서. 4번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 t는 0보다 크다. 1,4, 5,4. 이 친구들은 뭐예요? 고정된 점입니다. 1,4, 5,4니까 고정된 두 점이에요. A 1,4, B 5,4. 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군요. B 5,4. 고정된 두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움직이는 점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다른 게 뭐다? 움직인다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C가 뭐라고 나왔어요? 2t, 0이고 D는 뭐라고 나왔어요? 0,t라고 나왔고요. t는 0보다 크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점하고 D점은 t의 값에 따라 위치가 계속 변하는 점이에요. 알 수 있는 특징을 좀 써보죠. 0,t 어디 축 위의 점입니까? Y축 위의 점이에요. 2t, 0 어디 위의 점이에요? X축 위의 점이에요. 그럼 C랑 D가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왜요? 같은 변수인 T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D가 0,t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D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 길이가 T니까 현재 그거의 두 배만큼 하나, 두 배만큼 여기에 C 해서 2t, 0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고 이 거리가 두 배 관계에 있는데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CD를 연결한 직선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C랑 D는 이 직선 위에 있는 X절편과 Y절편이 되고요. 이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2t랑 마이너스 t, 즉 2t분의 마이너스 t,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하셔야 되는 건 이 두 이야기를 딱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위에 있는 친구구나. 그 친구들의 X절편, Y절편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Y절편이 T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T가 되고 T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0보다 크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 CD점을 연결한 직선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울기 2분의 1인 이 친구가 T값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로 해석을 하시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게 평소에 자주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세 번째 줄에 있는 APB가 90도래요. AB 고정되어 있고 어딘가 움직이는 점 P. 원래는 요 직선 위에 있는 거긴 한데 지금은 그건 빼고요. 어딘가 있는 점 P를 연결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수직이라고요. 이거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문제를 보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거 보고 무슨 소린지 알기 어려워요. 자, 요거 뭐냐면 원이에요, 원. 이 A랑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으로 만든다면
원주각 중심각의 개념에 의해서 이 원 위에 어떤 점을 연결해도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져요? A, P, B가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P가 처음 시작은 여기 위에 점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수직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이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이따가 그 두 이야기를 합치면 P는 결국 이 원 위에 있으면서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 원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순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이라는 내용 나오면 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특히 1학년 내용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로 A, P, B가 수직이 되고 CD에 대한 내용 위에 P가 있으려면 직선, 요 직선하고 이 원이요.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3,4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CD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P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P가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그게 존재하도록, 만나도록 하는 T의 최대 최소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 이 식에서 T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Y절편입니다. 그럼 Y절편이 가장 작은 순간하고 가장 큰 순간인데 만나는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Y절편이 제일 작으려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면서 Y절편이 제일 크려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이겠죠. 됐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예요? 원하고 직선이 무엇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최대 최소는 접하는 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3,4랑 직선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t는 0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2랑 같게 되는 순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얘가 될 거고요. 하나는 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t의 최대 최소니까 결국 이게 라지 m이 되는 순간의 t값, 요게 스몰 m이 되는 순간의 t값이고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됐고요. 5번은 문제에서 PQ랑 PR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접점인 Q랑 R의 좌표를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 Q가 접점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작은 원이 반지름이 얼마예요? 요거 1이죠. 그러면 이거 길이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점 Q의 좌표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점 P가 X축 위의 점이에요. 그럼 P, 0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요 길이 얼마예요? 그렇죠, P죠. 그렇죠, P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P부터 Q까지의 길이는? 루트 P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원도 굳이 아래 좌표, R 맞죠? 아래 좌표를 구하지 않아도 길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좌표를 구하지 않아도. 접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면 PR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좌표를 안 구해도 된다는 게 이야기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6번 하고 오늘 내용으로 가보죠. 6번이요. 6번. 혹시 해설 보셨습니까? 해설 봤나요? 5번 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번 해설 혹시 보신 분은 해설하고 선생님 조금 다르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뭐 해설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해설도 틀린 건 아니고 좌표로 좌표 말고 여러분들 원에 지금 접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원하고 직선이 접하고 심지어 접점이 어딘지까지 친절하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접점이 어딘지까지 친절하게 표시해줬으니까
사실은 뭐부터 표시하고 가셨어야 됐냐면 수직부터 표시하고 가셨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점 P가 있어요. 점 P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를 먼저 하셨어야죠. 수직 표시 먼저 하셨어야 됐고요. 나머지 문제 있는 거 그려보죠. 자, 요렇게 A 하고 마이너스 2,0이고요. 그 다음에 수선 떨궜죠? 수선 떨궈서 H라고 났고요. 요거는 접점에 해당하는 X절편, 접선에 해당하는 X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온 게 AH의 2배가 HB가 되었다. AH 길이의 2배가 HB가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AH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A부터 O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로 고정이고요. O부터 H까지의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O부터 H까지의 길이를 X로 놓을까요? X 말고 다른 걸로 놓죠. P로 놓을까요? P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H부터 B까지가 AH의 2배라고 그랬어요. AH가 이거 뭐 돼요? 2 더하기 P가 되죠. 그럼 HB의 길이는 4 더하기 2P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 원점부터 P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이니까 2가 되고요. 결국 구하라고 한 건 PAB,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예요. 그러면 높이가 얼마인지랑 P값이 얼마인지만 구한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눈치채주면 좋겠어요. 중학교 2학년 내용에 있죠? 수직이에요. 수직이면 4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도 계속 쓰여요. 증명 없이 계속 쓰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닮음에 의해서 생기는 거였고, 이거의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 이거의 제곱도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 이거의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가까운 거고요. 넓이를 이용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4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직각인 게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2의 제곱은 P 곱하기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은 P 곱하기 4 더하기 2P 더하기 P니까 3P가 되겠죠. P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P값 구할 수 있어요. 그럼 P값 구해볼게요. 3P 제곱 플러스 4P 하고 요거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럼 3, 1, 2, 2 하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해야지 4P가 나오겠네요. 그럼 P는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나 아니면 3분의죠. 3분의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아니겠죠? 문제 구조상 P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P가 얼마? 3분의 2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 다 나왔네요. A부터 B까지의 길이 나왔고 우리 구해야 되는 건 P부터 H까지죠? 네, 그냥 이건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다 쓰셔도 되는데 이거 피타고라스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은 H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더하면 H 나오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라 문제 뒤에 해설에서는 P점을 좌표로 잡아가지고 그 P, Q로 놓고 접하니까 수직이다 막 해가지고 구하는 걸로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좌표는 도형을 그냥 평면상에 뿌리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 리마인드 교재를 안 해오는 경향성이 많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고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미적분 1은 좀 해오시는데 리마인드 교재에 시간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리마인드 교재는 문제수도 줄여놨잖아요. 줄여놨으니까 풀던 못 풀던 시간을 좀 들이시고 그다음에 해설까지 가능하면 보고 오세요. 요 문제들이 본인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했냐가 나중에 성장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몰라라고 하지 말고 어디까지는 생각을 해와야 될지 최대한 생각을 좀 해오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알겠죠? 리마인드 교재 좀 신경 써서 해오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내년에 시험 대비 가면 결국 다 풀어야 돼요.
아우, 발 아파. 워크북 볼까요? 오늘 워크북 3회차랑 4회차 해오라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3회에 한 문제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3회차에 14번 볼까요? 14번 보시면 문제에서 함수 fx가 1에서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구하셔야 되는 게 1에서의 연속성.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왜 이렇게 적었니? fx.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f1. 이 세 개에 대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식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 못 쓰면 3등급 이상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식 쓰시는 버릇 들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얘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1보다 큰 수가 들어오면 밑에 식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가면 위의 식을 내보내기로 했네요. ax 제곱 플러스 1이고요. 1 들어오면 밑에 식에 1 넣어서 내보내서 1의 4제곱 더하기 a를 내보낼 겁니다. 그럼 얘는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돼서 1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얘도 다항함수니까 대입하면 a 더하기 1. 얘도 1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1은 1 더하기 a 뭐예요? a 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거죠. 이건 a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속인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x는 1에서의 좌미우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좌미 리미트 x가 x 아니죠?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1의 좌미니까 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적으셔야죠. 됐죠? 도현씨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자려고 자세 잡고 계셔. 두 번째 x 버전으로 적으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x-1분의 fx-f1 이렇게요. 됐죠? 자, 이게 1의 우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식을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1의 좌측식 누구예요? ax 제곱 플러스 1이 1의 좌측식이고요. 1의 우측식은 x 4제곱 플러스 a예요. 그래서 좌측식, 이거 다음에는 좌측식을 미분하고 1 집어넣으면 돼요. 좌측식 미분하면 2ax죠? 1 집어넣으면 2a가 됩니다. 이게 좌미. 우측식이에요. 우측식 미분하면 4x 세제곱입니다. 요거 미분하고 이제 1 집어넣으면 4예요. 그래서 a는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식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데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워놓고 나중에 식 쓰려고 그러면 한 줄도 못 씁니다. 근데 문제만 풀어요. 그럼 뭐라고요? 3등급 이상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진짜예요. 혹시 이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바로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A, 2A, 4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쓰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100% 망해요. 쓸 수 있는 게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그러면 나중엔 안 해도 되죠. 근데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못 쓰신다고요. 선생님이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뭐 어떤 거요? 아니요. 다르게 안 써도 돼요. 0의 좌극한으로 쓴 거죠. 이게 좌미고요. 우미를 0의 플러스로 적어서 우미로 적어도 돼요. 근데 이걸 보고 1의 우미, 1의 좌미라는 사실은 아셔야죠. 해석은 해낼 수 있어야죠. 일부러 두 개 버전으로 나눠서 쓴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르게 써도 되고 같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이걸 보고 극한이네가 아니고 이게 1의 좌미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죠. 됐죠? 워크북 네 번째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푸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죠? 공식 써서 풀면 되게 빨리빨리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수능에서 나오는 3점하고 쉬운 4점은 이 정도 선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게 그 4점인데 중간 난이도 넘어가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보다 쉬운 난이도를 다 맞추죠? 그럼 3등급 입성이에요. 9등급 중에. 아니요. 지금 우리 워크북에 있는 거 정도 난이도를 다 맞추면, 그리고 이거보다 쉬운 난이도는 뺐어요. 네. 그거를 다 맞추면 3등급 시작인 겁니다. 예, 지금은 괜찮아요. 예. 지금은 이걸 다 못 맞추면 4등급이죠,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 중3이잖아요. 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야, 애들이 왜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겠냐. 니네 중3인데 벌써 이거를 막 되게 잘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지금은 따라만 오시고 나중에 이제 차례대로 밟아 나가시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었을 때 식을 쓰실 수 있고 정확히 해석을 하실 수 있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서 푸시면 2등급까지 나오고요. 1등급은 알아서 하세요. 1등급은 계산도 빨라야 되더라고요. 직관력도 높아야 되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고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했는데 선생님이 쓰는 말이나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지금 왔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지? 막 이런 눈으로 하면 복습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왜 한숨을 빡 쉽니까? 네? 네? 뭘 마셔요? 수능이요? 수능 다 못 맞죠? 선생님 그때 혼자 공부했는데 어떻게 수능을 다 맞습니까? 그냥 2등급밖에 못 나왔어요. 네. 선생님은 그때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극한의 개념도 모르고 시험 봤어요. 이게 과외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정도 상태예요, 사실은. 아니요, 선생님 수시로 갔는데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문제를 막 개 많이 풀었죠. 그냥 외워버렸죠, 문제를.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어느 정도 통하던 시기였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세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못 쓰면 망해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어디 가셨나요? 있었는데 하나? 왜 없지? 이상하다.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없네요. 이상하다. 왜 없지?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착각하고 있나? 뭐 쉬운 거긴 한데 31번 볼까요? 4회차에 31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고3 이과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2h 빼기 f2예요. 대입해서 풀어도 되나요? 대입해도 되나요? 됩니다. 왜요? 문제에 fx가 다항함수인 게 써 있잖아요. fx 뭐라고 되어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다항함수잖아요. 대입해도 돼요. 대입하면 분모 얼마? 분자는요? f2 빼기 f이니까 0이죠. 0분의 0 꼴이네요. 물론 이걸 싹 다 대입해서 약분을 해도 돼요. 근데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약분이 아니고 뭘로 문제 푼다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로 문제를 풀 거고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하나, 둘, 셋이 같아야 되고 그 친구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방금 밑줄 친 하나, 둘, 셋이 그래프상에 어떤 의미였었죠? X의 변화량이요. 네,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이 세 개가 같아야 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2H죠? 여기는 H니까 2H로 만들고 원래랑 똑같으려면 2를 곱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2H도 0으로 가겠죠.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똑같고 0으로 갔고요. 여기도 똑같네요. 여기 2, F2랑 2 더하기 2H, F2 더하기 H 사이에 평균 기울기인데 거기에 이걸 붙임으로써 순간 기울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런 해석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가 F'이고요. 곱하기 2가 있네요.
됐습니다. 그럼 이거 미분하고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F'E는 12 빼기 8. 4네요. 그래서 8. 됐죠?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석 볼까요? 정석에 문제 두 개, 시간 되면 3개 정도까지 풀어드려 볼게요. 아, 없어요. 네, 맞아요. 35번 풀어주지 않았었습니까? 수업 시간에? 응, 풀어줬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보기엔 제일 어려운 유형인데. 아니에요.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아니에요. 정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끄러워. 정석을 봐야 돼요. 정석을 봐야 돼요. 정석에 풀어드려야 될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게 겁나 중요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을 좀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다. 실력 3-10번 있죠? 3-10번 이거요. 이거 풀어드릴 테니까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아마 못 풀었을 텐데 푸시면 잘했고요. 본인이 푸신 분은 이렇게 풀었나 한번 보세요. 대충 쓱 푼 거 말고 진짜 식을 이런 식으로 쓰면서 풀었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x는 0보다 클 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긴 합니다. f1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f2는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알 수 있는 건 fx가 늘 x가 0보다 클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1이나 또는 f'2 중에 하나 구하래요. 도민씨? 3-10이요. 정석. 연습 문제 3-10. 도민씨 이거 풀었나요? 그러면 F'이라고 F'2 중에 뭐 구해드릴까요? 오늘 반 옮겼으니까 특별히 선택권을 드릴게요. F'이라고 F'2 중에 뭐 구해볼래요? 2요. 그러면 F'2 구할 거고요. F'1은 여러분이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자, F'2를 구할 거예요. 자, fx 함수가 무엇인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범위로만 나왔지 fx 함수가 뭔지 안 나왔어요. 다항함수인지 뭔지도 안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양변을 미분해서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할 겁니다.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할 건데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2랑 이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할 건데 주어진 내용으로 놓고 보면 위의 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어요? 밑의 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어요? 위의 식을 이용하는 게 이걸 활용할 때 편하겠어요? 밑의 식을 이용하는 게 이걸 활용할 때 편하겠어요? 밑의 식이겠죠. 이걸 쓰려면 x자리에 2 더하기 h를 새로 써야 되잖아요.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형태를 우선 만들어 볼게요. fx 있는데 뒤에 빼기 fe가 있으면 좋겠대요. fe가 8이긴 하지만 우선 적어보죠. x제곱 빼기 fe fx 빼기 fe 그 다음에 2x제곱 빼기 fe 이렇게로 우선 적을게요. 근데 fe가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이 친구들은 8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8 됐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 x-2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을 x-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x-2분의 fx-fe 그 다음에 2 괄호치고 x제곱 빼기 4로 붙고요. x-2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8 한 다음에 x-2 이렇게 했어요. 자, 앞에 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분모 0 말고요. 접근 그따구로 할 거예요? 이거 방금 여기서 넘어올 때 뭔 짓을 했나요? x-2로 나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양일지 음일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x-2를 결국 우리 뭐 할 거냐면 극한 씌울 거예요. 그죠? 극한 씌우면 x-2를 리미트 x를 2로 보내면 무조건 양수인가요? 무조건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죠. 왜요? 2로 보낸다는 행위는 사실 뭐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합쳐놓은 거니까. 그럼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에 따라 x-2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를 사실은 나눠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뒤의 식은 똑같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걸로는 이게 음이고요. 이게 좌미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중요한 건 x-2가 2의 우극한으로 가면 x-2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양수죠. 2의 좌극한으로 가면요. 음수죠. 그럼 이건 지금 일부러 부등호를 안 바꿨거든요. 언제 쓰려고 그러냐면 이 친구의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를 붙이려고 일부러 부등호의 방향을 안 바꿨어요. 그럼 만약에 x-2분의 fx-f인데 이번엔 이 친구에 뭔 짓을 할 거냐면 우극한을 보낼 거예요. 좌극한을 보낼 거예요.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을 보낸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혀야 되는 거죠. 됐죠? 뭘 곱한 거니까. 음수를 곱한 거, 나눈 거니까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뒤집고요. x-2분의 2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x-2분의 x제곱 빼기 8 하고 요렇게 하고요. 극한은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요렇게로 바꾼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쓰실 수 있으면 80% 정도 왔어요. 그런 다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계산해보죠. 대입해도 되나요? 네. 분모 얼마예요? 대입하면? 0. 분자는요? 0이에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건 무한대예요. 무한대죠? 무한대인데 음인지 양인지 판단할 거예요. 2의 우극한 요거 하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0에 수렴하는 거지 실제로는 양이에요. 이건 2의 우극한 감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그럼 양분의 음이니까 사실은 음에 무한대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100%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가 아니고 0에 수렴한다의 개념인 겁니다.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 된 건 아니에요. 0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기요. 대입해도 되나요? 분모 얼마예요? 분자는요? 약분되죠? 다시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8보다는 작거나 같고 음의 무한대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음의 무한대보다 큰 건 모든 수의 성질입니다. 그죠? 음의 무한대보다 작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사실은. 됐습니까? 됐죠? 아까 얘기 드렸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할 거예요.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죠? 약분 때리면 8이에요. 자, 여기도요. 대입하면 얼마예요? 0분의 그럼 무한대예요. 근데 이거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거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분의 음이면 결과물이 뭐예요? 양의 무한대예요. 그럼 이 좌미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면 무한대보단 작거나 같은데 뭐보다는 8보단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수는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죠? 당연히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럼 우리 우미는 8보다 작거나 같고 좌미는 8보다 크거나 같은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그럼 당연히 좌미 우미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8보다 크거나 같은 수랑 8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존재하려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등호 있고 극한이 있으니까 샌드위치 정리 같은데 사실은 샌드위치 정리가 아닌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는 같은 값이 나와서 사이에 들어갔는데 그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쪽이 F'2에 쓰였죠? 이쪽이 F'1에 쓰일 겁니다. 해보시면. 됐죠? 요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한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고 좌미우미가 뭔지, 왜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왜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까지 아시면 지금까지 수업을 잘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두 문제 하려고 했는데 한 문제밖에 못했어요. 남은 건 이따 쉬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틀리지 않고 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문제 하나만 풀어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에 있는 건데 우함수, 기함수, 미분하는거든요. 그거 이야기만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갈게요. 우함수, 기함수 생각납니까? 뭘 보고 우함수라고 하죠? 좌우대칭. 정확히는 y축 대칭인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형태의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보다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게 정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자, y축 대칭 식으로 표현하면 fx는 f-x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우함수 쓰는 방법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기함수는요. gx는 마이너스 g-x였었어요. 됐죠? 이렇게 쓰면 기함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뤘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미분해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됨을 보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다 써서 해야 돼요. f'(x) 해가지고 식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공식 쓰시면 되죠. d dx 할 겁니다. d dx 할 거예요. 그러면 f'(x가 되고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적혀있는 합성함수의 미분이고 f'-x 한 다음에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야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즉 뭐예요? 마이너스 f'-x가 f'-x가 된다고요. 우함수였는데 미분하니까 뭐가 됐어요? 앞에도 부호가 바뀌고 x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기함수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기함수 미분해보죠. ddx 해보죠. ddx 하면 g'(x가 되고요. 마이너스 있고요. 미분하면 g'-x 하고 안에 거 미분해야죠. 합성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사실은 뭐예요? g'-x가 되고요. g'-x가 되죠. 이거 뭐예요? x의 부호만 바뀌어 있으니까 우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고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데 결과물을 외운다기보단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합성함수 형태로 미분이 되는지 그걸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야기했고요. 오늘 진도 나가볼까요? 오늘 진도는 4단원 접선에 대한 내용 이야기할 겁니다. 응? 있어요. 아, 연필깎이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연필이 없어요? 그럼 연필깎이가 필요한 건 아니네요. 어디 갔어? 자, 오늘 접선 이야기 할 거예요. 접선 이야기 할 건데 접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거 그리지 마세요. 접하는 겁니까?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네? 몇 군데서 만나고 있나요? 두 군데죠. 근데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그럼 접한다는 단순히 만나는 점의 개수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2차랑 1차,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래 접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교점이 있어야 되고
교점에서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y는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놔볼게요. 그렇다면 P라고 놓으면 이 친구 버전으로 해석하면 P, G, P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친구 버전으로 해석하면 P, F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을 가진다는 다시 말하면 FP는 GP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교점을 가진다예요.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미분계수가 같다. 미분계수 뭐였어요? 이 점에서의 순간기울기라고요. 얘 기울기가 이거 버전으로 해석하면 G'P고요. 이거 버전으로 해석하면 F'P인 거잖아요. 미분하고 P를 집어넣는 게 미분계수.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F'P랑 G'P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접한다는 이야기는 꼭 직선하고 접할 필요 없어요. 곡선도 접할 수 있고 그 접하는 점에서의 순간기울기, 만나는 점에서의 순간기울기가 같으면 그 두 친구를 우리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이미 곡선하고 곡선이 접하는 거 했어요. 이건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원 있죠? 원 있고 원에 외접하는 형태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거라고 했었거든요. 원의 중심하고 중심을, 왜 이렇게 원이 아니냐? 원의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이 접점을 지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럼 여기 만나고 있잖아요. 사실 저 내용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했었을 때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 수직 표시하라고 그랬고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 수직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 때문에 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곡선하고 곡선이 접하는 것도 우리 예전에 다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접한다의 의미는 저 개념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그렇다면 fx는 gx라는 식을 만든 상태에서 넘겨볼게요. fx 빼기 gx라는 식을 만들고요. 그 친구를 잠시만 hx라고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fp는 gp라는 이야기는 사실 넘겨서 생각하면 hp가 0이란 이야기나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f'p는 g'p랑 같다는 이야기를 역시 h버전으로 바꾸면 h'p가 0이란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p 집어넣어도 0이고 미분한 다음에 p를 집어넣어도 0이다. 요 이야기를 결론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거 이제 우리 다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미분했는데 0이 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이야기고 그럼 그림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포인트거나 순간기울기가 0인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순간기울기가 0인 포인트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포인트거나 아니라면 이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울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미적분 2 가면 변곡점이란 개념으로 배울 거고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극점이란 개념으로 배울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포인트들이 미분해서 0 되는 친구인데 그 점이 P인 거고요. 요 함수들이 hx 함수인 거예요. 근데 hp, y값이 0이라고요. y값이 0이라는 건 x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x축이 여기 있고요. x축이 여기 있고요. x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2차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점에 뭘 가진다고 했었어요? 중근을 가진다고 했죠. 중근을 가진다가 됩니다. 중근을 가진다가 되고요. 이거는 3중근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중근을 가진다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요 이야기로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냐면 hx는 x-p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뭐냐면 hx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x-p의 제곱 곱하기 qx 이런 형태로 가지죠? 이런 형태로 가진다면 hp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0이죠.
0이죠. 이거 지난번에 문제 풀 때 있었어요. H'P도 0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미분하면 요게 제곱이면 한 번 미분해도 얘가 살아남는다고 했고요. 이번 숙제에 있었을 거예요. 요거 세제곱짜리 있었습니다. 세제곱짜리는 두 번 미분해도 살아남습니다. 고배 미분에 의한 친구 때문에 요게 그런 식으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거듭 제곱으로 있다면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조라 반대로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건 거듭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접하는 경우 있죠. 접한다 라고 나오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접점의 값을 중근으로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hx는 두 식을 연립한 식을 hx로 바꾼 겁니다. 이 두 친구를 연립한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히 이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잠깐 끌어다 쓴 거라 모르셔도 돼요, 지금. 그럼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연립한 식이 hx입니다. 두 친구를 연립한 식이 hx예요. 네. 저렇게가 아니고 교점을 가지면이에요. 모양은 하나도 상관없고요. 교점을 가진다면, 접한다면, 미안해요. 접한다면 그 두 친구의 연립한 식은, 두 친구를 연립한 식은 그 접점을 무조건 중근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접점의 x좌표를.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고요. 우리 모든 접선 이야기 나오면 뭘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쓸 거냐면 바로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을 쓸 겁니다. 접점을 구할 때 큰 힘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에 접점이 만약에 미지수든 혹은 상수든 P, FP라고 나와 있어요. 혹은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았냐면 미분계수랑 똑같았어요. 요거 우리 미분계수 할 때 미분계수, 순간기울기,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P, FP의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F'P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기울기 나왔고 점이 나왔어요. 미지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기울기랑 점이 나왔으니까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랑 한 점 나왔으니까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X 기울기 F'P 기울기 그 다음에 X-P 더하기 FP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숫자 있으면 숫자로 채워넣으시면 되고요. 숫자 없으면 문자로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를 주어지고 구하라고 나와요. 이건 이따 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점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문제에 접점을 알려준다면 땡큐죠. 1,2가 접점이다. 그러면 F'1이 기울기니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땡큐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외부에 한 점 나와 있는 경우 있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지금 접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접점을 설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접점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거 이야기를 해서 이거나 이걸 찾아내는 구조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이따 문제 풀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어쨌든 접선 이야기 나오면 우리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접점인 거예요. 물론 이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접점을 확인하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건 문제풀이 방법이 문제에 나오는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나오고 세 가지 조건 중에 접점이 안 나온 이 두 친구는 접점을 설정하고 임의의 점으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오늘 마지막 내용인 평균값 정리 이야기하면 진도는 끝납니다.
그래요. 그게 노화예요. 자, 도연아, 일어나시고요. 뭐라고요? 예, 예. 자, 평균값 정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 이야기를 해보죠. 평균값 정리고요. 평균값 정리는 말이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평균 무슨 값이냐면요. 기울기 값입니다. 평균 기울기 값 정리 이야기고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가 이것 빼고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배웠던 거. 샌드위치 정리 있죠. 샌드위치 정리의 전제 조건 뭐였어요? 주어진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극한 배우고 샌드위치 정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거는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 뭐 배우고 배웠죠?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나서 했어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깔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미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나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 이걸 깔고 가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림상으로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주어진 구간 A 있고 B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중간에 그 꺾이는 부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양 끝을 연결한 평균 기울기요. 평균 기울기요. 구간 양 끝의 평균 기울기입니다. 구간 양 끝의 평균 기울기. 그러면 이건 뭐냐면 B-A분의 FB-FA예요. 이거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극한이 씌워진 거랑 안 씌워진 거를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극한을 씌우면 순간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극한을 안 씌우면 평균 기울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평균 기울기랑 같은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면 순간 기울기요. 접선이 존재한다고요. 얘랑 같은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고 그때 x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c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무엇? 순간 기울기인데 c점을 넣었을 때. 근데 c점은 고정된 값은 아니에요. 고정된 값은 아니고 존재하는 그 값이고요. c의 범위는 a와 b 사이입니다. A, B 안 들어가요. A와 B의 열린 구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A, B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관계를 만족시키는 C가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간 내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뭔가 꺾이거나 끊어지는 부분 없이 생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랑 똑같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클 수도 있는데 크다는 건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 작은 순간이 무조건 생겨야 돼요. 작은 순간이 무조건 생기면 큰 친구와 작은 친구 사이에 0이 되는 순간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얘보다 큰 거랑 얘보다 작은 거니까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값보다 큰 친구에서 시작하고 작은 친구에서 끝났어요. 그럼 분명히 이 친구를 지나는 순간이 존재하죠. 뭐예요? 사이값 정리를 살짝 응용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보고요. 여기에 롤의 정리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롤의 정리 이야기하고요. 롤의 정리는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원래는 롤의 정리가 먼저 나온 거고 롤의 정리를 일반화해서 나온 게 평균값 정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중 평균 기울기가 0인 경우를 롤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요즘 몰래 자지 말고요. 자,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아까 저긴 아무거나 찾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평균 기울기가 0이려면 처음 시작과 끝에 y좌표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a, f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fb일 때 자 지금 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평균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래서 b-a분의 fb-fa인데 이게 0이라고요.
그럼 그게 F'C를 만족시키는 친구가 존재하고 이 그림에서 그 C를 만족시키는 친구는 순간기울기가 0인 이 순간도 C고요. 순간기울기가 0인 이 순간도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뭐라고요? 롤의 정리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문제가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두 종류로 나와요. 평균값 정리 혹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을 찾으세요 있고요. 아니면 구간 내에 미분계수가 나오고 나서 뭔가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적으세요. 원래 이거부터 있었다니까요. 롤의 정리부터 있었던 거예요. 롤의 정리를 발견했는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평균 기울기가 0이 아닌 순간에 적용시킨 걸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게 된 거죠. 네. 선생님이 이따가 시간 되면 그 나쁜 남자 안 만나는 법 이런 거 이야기 드릴게요. 자, 워크북 볼까요? 워크북 5일차 워크북의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곡선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인데 밑줄 칠게요. 뒤에 위의 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위의 점 1,8입니다. 요거 그리는 건 나중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다 쳐도요. 요건 나중에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그릴 겁니다. 그리고 1,8이면 이 위의 점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하면 위니까 여기라고 해서 1,8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웃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이 위라는 건 뭐냐면 지금 X축, Y축이 있고요. Z축이 이렇게 있어요. Z축이 이렇게 있어서 Z축으로 방향으로 위에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3차원 중에서 2차원만 그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에 위의 점 1,8을 밑줄 치시고요. 이건 뭐가 되냐면 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 위의 점에서 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문제에 뭐가 나온 거예요? 접점이 나온 거예요. 접점 몇 콤마면? 1,8이 나온 겁니다.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이 친구를 미분하고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5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7이죠. 그럼 기울기 7이고 1,8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y는 기울기 7에 x-1 더하기 8이에요. 그럼 7x 플러스 1이 식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선 기울기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7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풍기 안 틀면 선생님만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만 맞는 것 같은데. 야, 공리주의는 이제 쓰지 않아. 응? 야, 공리주의 쓰는 건 공사하는 쪽에서 옛날에 쓰던 거 너희들이 희생해서 다른 인민들이 즐겁다 이런 거잖아. 공리주의는 현재 수정된 형태로 가고 있어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지배자 이런 개념이 어딨어요. 그런 거 북한에서나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나. 자, 3번 보겠습니다. 옆에. y는 4x 플러스 5가 곡선하고 접한대요. 2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랑 얘랑 얘가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접점을 찾는 게 맞는데 원래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이 4차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4x 플러스 5는 이런 느낌으로 생겨서 얘랑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고 교점을 가지고 그 교점에서의 순간기울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놔볼게요. 그럼 직선 위의 점이라면 4P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곡선 위의 점이라면 P,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FP랑 GP가 같다. 그 내용으로요.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가 뭐랑 같냐면 4P 플러스 5랑 같다. 이 식 하나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점에서의 뭐도 같아야 된다고요? 미분계수, 순간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식 미분하고 P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이 식 미분하고 P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P 세제곱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P랑 K. 식도 몇 개예요? 2개죠. 연립해서 구한다.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접선 이야기 나오면 이걸 설정하자고 그랬잖아요. 접점. 접점 설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푸는데 다이렉트로 가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을 무엇으로 설정한다고요? P, 여기 위에 점이니까요. 여기 위에 점이니까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로 설정하고요. 기울기는요. 미분하고 P 집어넣으면 8P 세제곱 마이너스 4P, 4. 이게 돼요. 그럼 기울기랑 점 나왔죠. Y는 기울기 8P 세제곱 마이너스 4 하고 X 마이너스 P 더하기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라고요. 근데 그게 얘라고요. 접선을 구했더니 얘가 됐다로 해석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Y는 4X 플러스 5니까 이게 이거랑 같은 식이 되려면 전개해서 정리하면 개수가 같다. 그래서 요거가 얘인 게 여기 있죠. 그럼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이거 나머지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구한다? 접점을 놓고 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죠? 뭘 구한다고요? 접점에 대한 내용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3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접점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고요. 기울기 나온 거 있는 거예요, 사실. 기울기 나온 거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외부에 한 점 있는 거거든요. 4번입니다, 그게. 자, 4번 보시면 0,4에서 곡선의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2번처럼 위의 점이란 표현이 없고 0,4에서 근이라는 뜻이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4가 여기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근 접선이니까 여기쯤으로 할까요? 여기쯤으로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를 찾으세요. 이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쨌든 뭐가 접점이 안 나와 있어요. 접점 안 나와 있으면 뭐부터 설정해요? 접점부터 설정합니다. 접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P라고 놓고요. 곡선 위의 점이니까 P 세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2라고 놓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접점인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미분하고 P 집어넣으면 3P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직선 식구하면 Y는 3P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P 세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요?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그림상으로는 얘를 의미하고 있는 식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저 직선, 접선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어요? 0,4 지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x의 0, y의 4를 넣었을 때 주어진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4는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3p 세제곱 플러스 p 세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2라서 p는 사라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p 세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 그럼 p는 1 나오겠네요. 1 하나에 마이너스 1 하나에 허근 2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P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접점의 X좌표 나왔잖아요.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이거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1 하면 2. 그리고 기울기는 요거 하면은 2예요. 그럼 요 친구잖아요. 기울기 2고 이걸 지나는 친구니까 Y는 기울기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2라 2X 플러스 4가 접선의 방정식.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X절편.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 찾으라는 겁니다. 됐죠? 뭘 구하면 된다고요? 접점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일이에요. 혹시 워크북 몇 번까지 숙제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워크북 18번까지밖에 없죠. 네. 그리고요. 선생님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짠. 그리고요. 방학 과제 중에 프린트 있죠, 프린트. 프린트 못하신 거 목요일까지 다 해오세요. 목요일 날 안 되어 있으면 이 과제랑 별도로 목요일 날 또 남아서 하고 갈 겁니다. 그럼 끝. 못했으면 못한 대로 끝.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목요일 날은 프린트. 우리 이번 주가 벌써 개학하고 3주 차입니다. 우리 방학 프로그램 몇 주 동안 했어요? 4주 동안 했어요. 4주 동안 했어요. 뭐 확인해봐야죠. 뭐. 자, 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풀고요. 아까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16번입니다. 워크북 16번이에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 f5의 최소값은 이라고 나와서 이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평균값 정리라고 안 쓰여 있지만. 자, f1은 3이래요. 그 다음에 x가 1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x는 1과 5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미분계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순간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어느 순간에도. 1과 5 사이에 있는 거요.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1 있고요. 여기 5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1,3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 5,F5 해서 이 F5에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직관적으로 16번이라고요. 직관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이 친구가 우리는 지금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읽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까? F5의 최소값이니까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건은 여기 있는 어떤 친구들을 넣었을 때 순간기울기가 늘 5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순간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만 모여있는 게 여기 친구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제일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기울기가 제일 낮은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기울기가 5라는 건 미분하고 어떤 값을 넣어도 5라는 건 기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5인 친구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럼 이때가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더 위에 있는 거겠죠. 직선은 이 이야기예요. 물론 곡선으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뭐니까 기울기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니까 이 y값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작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어떤 게 안 됐어요? 곡선에다가 마지막에 F5일 때만 F5일 때만 뭐여도 된다고요? 네, 그래요. 자, 직관적으로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울기가 5였으면 좋겠으니까 x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지금 1부터 5니까 4죠. 그럼 y의 변화량이 얼마여야 기울기가 5가 되겠습니까? 20이어야겠죠. 그러면 3에서 20만큼 더했으니까 이 친구는 23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직관적인 이야기.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죠. 자, 평균값 정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F 빼기 F1을 5-1. 그럼 이게 두 점을 연결한 평균 기울기예요. 얘는 뭐라고요? 같다. F'C라고 했죠. C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C는 어디와 어디 사이 값이라고 그랬어요? 1과 5 사이예요. 얘랑 유사하지 않아요? 그럼 C라고 놓지 말고 저기 변수를 X로 설정했으니까 X라고 놔볼게요. 그럼 얘는 1과 5 사이에 있는 어떤 X랑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뭐라고 나왔냐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건 4예요. 요거는 문제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F5는 크거나 같다. 얼마냐? 4F'X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아니, 얘는 이건데 이게 크거나 같다 하고 여기에 4 곱하고 3 더해서 4 곱하기 5 더하기 3 얼마? 2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fx가. F5가. 뭘 이용한 거예요? 평균값 정리 이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이건 뭐라고요? 직관적인 얘기.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인데 이게 제일 낮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작은 순간 기울기를 가지면 된다. 이거 이야기하면 시간 조금 있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안 되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되죠, 당연히. 여기는 5보다 큰 친구지만 이거 5보다 작은 친구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울기 5인 친구보다 더 가파르게 있어야 된다고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 여긴 돼요. 근데 얘랑 똑같은 친구가 분명히 있겠죠? 요거를 지난 이 순간부터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5. 직관적인 이야기, 식으로 정리한 이야기. 그래서 평균값 정리 이야기는 이게 가장 어려운 버전이고요. 이렇게 식을 써서 이야기하는 거. 그 외에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A점이나 B점, C점을 찾으세요가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시간이 남네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과제 중에 문제 몇 개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죠. 쉬는 시간 없이 재밌는 이야기 해줘요? 그럼 문제 풀어드리지 말고 재밌는 얘기 해줘요? 과제 뒤에 어려운 거 있다며? 뒤에 어려운 거 있다며 니네가. 워크북 뒤에 어렵다며요. 그거 풀어주지 말고 썰 풀어줘요? 10분 쉬었다가 맞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 리뷰에 자꾸 달고 살면 진짜로 망해요. 32번.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요 단식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F1의 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 다항함수라고 나오고 최고 차이 개수도 나왔으니까 x의 n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됐죠? 최고 차이 개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f'x는 n x의 n-1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좌변 보시면 xf'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다시 x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로만 놓고 보면 n x의 n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빼기 3fx예요. 그러면 3fx는 빼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이렇게 나갑니다. 됐죠?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문제에서 뺄 거예요. 빼면 n-3x의 n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좌변을 정리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변이 얼마가 됐다고요? 2x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물어볼까요? n-3은 절대 0이 아닐 수 있습니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0이 아니라면 이거의 다음 차수가 얘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 0이라면 다음 차수가 얘에 관련된 내용이고 0이 아니라면 이게 얘가 되는 거겠죠. 케이스를 나누죠. 그래서 n-3이 0이 아닌 경우와 n-3이 0인 경우로 나눌 거예요. 즉 n-3이 0이 아니다. n이 3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면 n-3이 2여야 되고요. n이 2여야 되겠네요. 그럼 요걸 만족시키려면 n이 얼마인 거예요? 요걸 만족시키려면 n이 얼마인 거예요? 네, 선생님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고 있잖아요. 뭐 오면서 2니까 불가능합니다. 됐죠? 그럼 n-3이 0이 아닌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n-3이 n인, 즉 n이 얼마? 3인 거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n이 3이라서 얘가 얼마가 돼버린 거예요? 0이 돼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n이 지금 3이니까 이거 3차죠. 다음 차수 몇 차겠어요? 2차겠죠? 그 친구에 해당하는 친구가 여기에 갖다 붙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3차인 거 찾았으니까 fx를 뭘로 설정할 거예요? x 세제곱. 나머지 차수 몰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을 거고요.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로 놓을 거고요. f'x는 3x 세제곱 플러스 4가 아니죠. 2ax 제곱 플러스 bx로 놓을 거고요. 3fx는 여기다 세배하면 되겠네요. 3x 세제곱 플러스 3a x제곱 플러스 3bx 플러스 3c가 돼서 뺄 거예요. 빼면요 사라지고요. 요거 빼면 마이너스 ax 제곱 그다음에 빼기 2bx 맞죠? 맞죠? 예,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헷갈렸어요. 3c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우변 뭐가 된다고요? 2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a가 2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3c는 0이어야 되네요. 그럼 c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2고 b는 4가 될 거예요.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거 3개 더하면 2에 1 더해서 3이 되겠네요. 됐죠?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숨소리가 크게 났죠? 볼까요? 싫어. F1은 마이너스 2인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1차 함수, gx는 1차래요.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f'1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자,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모 대입해도 돼요. 분자도 대입해도 됩니다. 다항 곱했고요. 다항 곱하기 다항 했고요. 4까지 더했으니까 다항이에요. 대입해도 돼요. 대입하면 분모 얼마? 0이고요. 분자는 f1 곱하기 g1 더하기 4예요. 됐습니까? 자, f1은 문제에 나왔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g1 더하기 4. 그럼 얘가 무한대일 수는 없어요. 다항함수에서 특정 값을 넣었으니까 무한대일 수는 없고요. 0 아니면 0이 아닌 함수 이렇게 두 개밖에 못 나옵니다. 맞죠? 맞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럼 얘가 0이거나 0이 아닌 상수거나 두 개예요. 그럼 0분의 0이 아닌 상수면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죠. 발산했다는 거예요. 0분의 0꼴이면 부정형, 알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의 우변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산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0이려면 G1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2란 이야기죠. 그럼 방금 이야기로 0분의 0꼴이 됐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0분의 0꼴의 해법은 뭡니까? 약분 또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걸 통째로 hx라고 놔도 무방해요. 어차피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hx라고 놨어요. 근데 h1이 얼마죠? 저걸로 놓고 보면 h1은 아까 1 넣었잖아요. 우리 1이니까 얼마 나왔어요? 0 나왔죠. 그럼 뒤에 빼기 0을 해도 돼요.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로 활용하려고 0을 h1로 놔도 됩니다. 도현 씨, 네가 질문하지 않았나요? 네가 질문했잖아요. 이래놓고 또 마지막에 안 썼어요,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럼 이거 자체가 뭐의 정의예요?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이게 뭐예요? h'1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식을 미분하면 돼요. hx는 fx 곱하기 gx 더하기 4예요. h'x는 뭐예요?
곱의 미분 쓰시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야이씨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고요. 3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죠. 쓸 필요 없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H'1은요. H'1은 여기에 1만 넣으면 돼요.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1. 근데 F1 아까 얼마였어요? 문제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2였나? 네, 마이너스 2죠. 됐죠? 그 다음에 G1은 2였죠. 그럼 G'1이 있어야 돼요. G'1. G'1이 있어야 되는데 G'1은 얼마일까요? 이거 2예요? 거짓말. 나왔네요. 예, 그래서 맞네요. 자, 그러면 나 조건 설명을 안 했네요. 미안해요. 마음이 급했나 봐요. 자, 요거. G', G0은 G'0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차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G가? 자, 그럼 G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제 A 없죠, 변수?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럼 G'X는 얼마냐면 A예요. 됐죠? 그러면 G'0은 문제 0 있으니까 여기 X에 0 집어넣는데 X가 어차피 없어요. 그럼 A인 거예요. 됐습니까? G0은 A예요.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다 0 넣으면. 그럼 B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A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치면 GX는 AX 더하기 A인데 아까 조건 하나 있었죠? G1은 얼마? 2. 그래서 G1은 A 더하기 A고 그게 2니까 A는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X는 X 더하기 1 이거예요. 그럼 G'X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G'1도 1이네요. 2가 아니고 1이네요. 네, 1이에요. 그러면 F'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1차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페이지에 더 질문 있나요? 다음 페이지에 40번까지 중에서 질문이요. 이거 아까 통째로 hx로 놨는데 요 fx 곱하기 gx를 hx로 놔도 돼요. 그러면 이 4가 마이너스 4가 h1이라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놓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자, 37, 38, 39, 40 중에 없습니까? 하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모르는 건 안 돼요. 37번 해보자. 37번 해보자. 안 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알겠어요. 그럼 39번 해볼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문제 보시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고 F1은 0인 3차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식을 만들어 보면요. 최고 차의 개수 1이고 1 넣었는데 0 됐으니까 fx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다? x-1을 인수로 가지고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우선 설정할 수 있죠. 뒤에가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현재로는 모르니까요. 이거 옛날부터 꽤 많이 나오던 문제 종류예요. 학교 시험에도 꽤 많이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2로 가죠. 근데 x-2 하고 f'x의 제곱 되어 있고 fx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까? 네, 돼요. 그럼 얘는 0 곱하기 알 수 없어요. f'의 제곱하고 f2예요. 그럼 이건 f'이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0분의 땡땡땡인데 수렴하려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2여야 돼요. 이게 0이면 f2가 0이라면 뭐를 인수로 가진다? x-2. 그럼 이 식이 한 번 더 변형되겠네요. x-1은 원래 있었고요. x-2 가지고요. 최고 차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x하고 p라고 써줄게요. 됐죠? 물론 대입하셔도 되는데 인수를 줄일 때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인수분해가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하고 fx의 제곱하고 분자는 x-1, x-2, x 플러스 p 이렇게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대입할 건데 0분의 0꼴 명확하고요. 약분할 수 있는 요소를 방금 만든 거잖아요. 그럼 약분을 때리고 다시 대입할 거예요. 이 프라임이죠. f 프라임 2의 전체 제곱분의 저기다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p가 되겠네요. 이거 값이에요. 이거 값이 얼마 됐어요? 4분의 1이 된 거죠. 됐죠? 그럼 2 더하기 p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2 더하기 p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우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걸로 모순이라면 2 더하기 p가 0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2 더하기 p가 0이 아니에요. 2 더하기 p가 0이 아니면 우리 필요한 건 이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f'x는 요 세 개의 곱의 미분을 갈 겁니다. 세 개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요. 나머지 그대로 적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정리 안 해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두 번째 거 미분하고요. 세 번째 건 그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 거 미분하고요. 나머지 그대로 적죠.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분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F'2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럼 2 집어넣으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여기 2 집어넣는 것만 남아요. 그럼 얼마예요? 만 남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다시 보면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p의 제곱분의 2 더하기 p가 돼요. 그럼 2 더하기 p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4면 되겠죠. 그렇죠?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럼 p는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럼 p 2 집어넣으면 fx는 x-1, x-2, x 플러스 2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인 겁니다. 됐죠? 모순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시면 되는데 요거 이야기도 마저 해보죠. 2 플러스 p가 0이에요. 2 플러스 p가 0이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자 0이고요. 분모도 똑같이 해요. 근데 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0을 만드는 요소였던 2 플러스 p, 2 플러스 p가 사실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약분하고 나도 0분의 1 돼요. 0분의 1 되면 뭐 돼요? 무한대 되죠. 그러니까 모순이라서 안 되죠. 됐죠? 그래서 fx 나왔으니까 f3은 전개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3 집어넣으시면 나옵니다. 됐죠? 뭐예요? 저렇게 식을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하나씩 하시면 나옵니다. 시험 보죠.